아니라 오늘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인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내일은 어떻게 좀 마음가짐 가지고 지켜보실지 이거 한 가지랑요. 또 두 번째는 당선이 혹시 되시면 어떤 정치를 좀 구현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부산에서 시작해서 여기 마치고 대구로 갑니다. 대구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보면 대구가 아마 보수 지역이다 또는 뭐 진보 정치의 험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가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가 험지라고 통상 말하지만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몇 번 갔는데 밑바닥 인심이 달랐습니다. 대구 동성로를 걸어가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게 생생히 그 말씀을 생생히 다 듣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와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일정 마치고 광주로 갈 것입니다. 서쪽으로 넘어가서 광주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밤에 서울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을 가는 이유는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조기종식 시킬 때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광화문이 그 상징적 장소입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잡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아마 오늘 6시 정도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비례후보이기 때문에 비례후보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3% 넘지 않는 정당은 3%를 넘지 않는 정당은 0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0석의 경우 그 퍼센트, 예컨대 2.9면 2.9를 다른 정당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 2.9를 여러 5개 정당이 2.9가 되면 그분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모두 0이 되고 그 2.9를 다른 정당이 나눠 가진다. 이 말은 조국혁신당도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최종적으로 몇 석인지는 아마 내일이 아니라 모레 아침 오전 정도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석이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2.9 이하를 받는 정당이 몇 석일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종적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최종적인 조국혁신당의 당선자 수도 모레 아마 정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의 당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힐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월 13일 창당선언, 3월 3일 창당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인데 윤석열 정권과 더 단호하게, 더 신속하게, 더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구나를 느끼셨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세와 기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당선되고 난 뒤도 그 기세를 더 가열차게 유지하면서 싸워나가고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배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지를 하는 게 저희 목표라면 그게 의미가 없죠.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저희 의석수가 그래 큰 의석. 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해서 저희에게 박수를 보내시고 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혁신당의 또 대표인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서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국민들께 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약권 200석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실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야당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도 개헌 공감대를 이렇게 나누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야당과 공감대를 이룰 시간도 그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선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석이 되게 되면 이제 법리상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개헌 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조문을 다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쉬운 어려운 과정입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개헌을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석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날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컨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좌와 우의 문제입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경우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수하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석이 야권 200석이 만들어진 걸 전제로 법률을 통과하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종합특검법이 되겠죠. 통과되게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주도하에 김건희 씨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하게 되고 그 특별검사는 검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